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하고 그 다음에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요 동향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는 데마다 뭐 엄청난 이 환호,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이 연호, 하여튼 뭐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한동훈 내 컨벤션 효과, 이 바람이 우리 여론조사에 이제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과 이 한동훈 이 비교,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은 말이죠,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랬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이 브리핑 내용에 상당한,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하고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하고요, 어제 이제 주치의가 얘기했던 거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제 서울대 병원에 주로 이제 이재명 지지 유튜버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돼서 랭킹 뉴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느닷없이 지금 이 범인이 말이죠, 이 8장으로 되어 있는 이 변명문, 이거 변명문이라는 말을 이제 본인이 쓴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변명문이 도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경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압수수색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경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요 경찰이 이 변명문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이제 내주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 변명문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야, 아니 법원에 나가서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다음에 언론에 취재된 얘기들, 아니 압수수색한 물건만 나오나니라 이 공소장도 다 공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다 공개가 되는데 이게 넋 빠진 그 경찰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게 경찰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런 이 경찰에서 보안을 지키려고, 또 검찰에서 보안을 지키려고 했던 이 중요 수사 내용들이요,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한테는 딱 문서로 보내요. 그럼 국회의원 취재하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면 돌파형이 안 되면 우회 돌파라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어제는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했고 오늘은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어제 채널 A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했다. 자, 그래서 심야방송에서 이거 김재규 시즌2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 있는데, 자, 오늘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재명 살리는 데만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열이 받아서 이 테러를 했다, 이런 또 입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혁진 변호사, 지금 종편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혁진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 범인이 말이죠,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이 새로운 이 논리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맨 먼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이 호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5.18 묘지를 갔죠. 이 5.18 묘지를 가서 지금 이제 활동한 내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요것은 그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5.18 묘지를 갔을 때, 예, 이제 말하자면 일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반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항의를 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친 적도 있지만은, 경찰이 잘 마무리를 했죠. 경찰이 잘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큰 탈 없이 광주 행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 5.18 정신, 흔히 얘기하는 이 5.18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거를 갖다가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5.18 이 정신을 갖다가 헌법으로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와 관련해서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요 말 좋다, 찬성한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이 원포인트 개헌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예, 요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약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제 원포인트 개헌하고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적 효과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개헌까지 할 정도의 지금 이제 이 당선자를 낸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현재까지는요. 현 국회 이제 뭐 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렵고 차기 국회에서 이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를 논의할 텐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큰 쟁점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언적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광주 이번 일정에는요. 광주 경찰 기동대 한 280여 명이 동원돼서 근접경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묘역 이 방명록에는요.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방명록의 메시지는요. 이 헌신, 그러니까 용기와 헌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용기와 헌신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내부, 그렇죠? 중진, 다선, 뭐 영남 이런 이제 불출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헌신도 포함이 되겠지만은요. 여기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동료 시민, 그 다음에 미래, 이런 이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요. 헌신과 동료 시민과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한동훈 브랜드 키워드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썼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제 염두에 둘 것이 아니냐. 거기서 그래서 동료 시민과 미래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철학, 의지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티브가 된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찬미한 일화도 전했습니다. 요게 이제 윤상원 열사의 묘비가 되겠습니다. 윤상원 열사.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5.18 민주묘역 앞에서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도 참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DJ 컨벤션 센터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어요. 자, DJ 컨벤션 센터에서 인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는요, 앞선 세대가 청춘과 열정을 바쳐서 기적같이 이뤄낸 산업화의 밥을 먹고 민주화의 시를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 결실만 누린 셈이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둘 중에서 어떤 게 우위인지 말하라고 강요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 산업화를 상호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 이것은 이제 본인 이제 97세대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화 하면 이 5.18 민주화 세력으로 요약되는 현 민주당 지지층들. 그리고 이제 산업화하면 우리 우파 지지층들. 그래서 이제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서 충북 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또 뭐 여기서도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지만 뭐 연호하고 난리들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청주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저학년을 보낸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혹은 스윙부터가 이곳에 많이 계신다. 모든 이슈에서 중간 지점 선택하는 건 답이 아니다. 어떤 이슈에선 오른쪽에서, 어떤 이슈에선 그보다 왼쪽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도에 계시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요 얘기요. 이게 이슈별로 중간 지점을 찾겠다는 거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중도가 이슈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은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게도 맞은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요. 어떤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서 사안을 보지 않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익 개념,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뭐 편의성이라든가 행복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 이 기대와 또 이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쫓아서 이 당의 입장을 정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리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실용 요 차원에서 실리보다도요 실용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접근하겠다. 그게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나친 중도 논리, 일방적 중도 논리는 아니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건데요. 약간 이거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본 방송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서울대 유튜버들. 자, 이게 이제 서울대 주로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대서 특필하고 있어요. 그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자, 이 피스관리에서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흉기는 횟집, 정육점 칼이다. 그런데 등산용 칼로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를 찌는 흉기는 나무 젓가락이다. 이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피습은 잔약극이다. 이거 아니다. 주장에 근거 없다. 그리고 여권 인사가 범죄 배후 아니냐. 이것도 주장에 근거가 없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이 서울대 병원 앞에서 진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주로 좌파 유튜버들이 그들만의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좌파 유튜버들 내용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이제 서울대 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딱 진을 치면서, 그러니까 2일날, 그 서울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때 이제 서울대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에서부터 이 서울대 본병원 앞 로비까지 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이런 가짜 뉴스도 있지만은 이 우리 여권 그리고 검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 통제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자 출입증을 단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기자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기자회견장에 또 난입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그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 일대를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이 카오스를 만드는 이런 장본인들이 좌파 유튜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생중계를 해요. 자, 이러한 행태를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이 실시간 중계, 뭐 유튜브는 거의 다 실시간 중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그날 이제 3시경에 서울 병원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표 필수 소식을 들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다. 야, 아니 자기 부모도 아닌데 무슨 하늘이 무너집니까? 참, 이게 팬덤의 무서운 병이에요. 확신평양. 그 다음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러면서 울어요. 울먹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이 되니까 서울대병원에 도착하니까 3시 20분경에 대표님 힘내세요. 배우를 세차하라. 이런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한 유튜버는요, 브리핑이 없는 걸 보니까 누군가 배후에서 이재명의 피습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음모론.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는 이유는 가짜 뉴스 남발하려고 누군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감사가 검찰일 것이다. 이런 반응이 댓글로 또 올라와요. 시청자 댓글. 이거 뭐 전부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좌파 유튜브에 좌파가 보지 뭐 우파가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때를 보니까 말이죠. 이 유튜버가, 이 플레이보드를 보니까 이제 유튜버가 이 방송이요. 실시간 그 당시 방송할 때 랭킹 3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하지도 않고 병원 안을 뭐 종횡무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입구에다가 이제 그 경찰 병력 10여 명을 배치해서 출입을 통제했는데 출입 통제에 따르지도 않아요. 자, 따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서울대병원의 의학연구 혁신센터 강당에 또 유튜버들 한 5-6명이 난입을 합니다. 난입. 요 자리는요, 취재진만 출입이 통제되는데 통제선을 뚫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밤새 생중계를 하는 또 유튜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이거를 비판하니까 너 바람이야? 이게 암유발자야? 너 몇 살이야? 창자를 뽑아서 줄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말 이 수준이 말이죠. 또 다른 유튜버는 한동훈이 일정이 있어서 오후 5시쯤 있는데 4시 정도에 방송을 켜겠다. 그러면서요, 한동훈을 박살낼 테니 한동훈 털러가는 방송 지켜봐 달라. 여기에 슈퍼 채소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3일날 오후에 노인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노인회 예방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을 자기가 취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가갖고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유튜버들은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뭐냐?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이 브리핑을 하니까요. 유튜버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기레기들 잘도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을 말하자면 욕하고 비하하고, 예. 그래서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재진하고 유튜브 사이에 상당한 또 충돌까지 있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 우파 유튜버 여러분들은 이런 무질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참 무식한, 한마디로 무식한 이런 좌파 유튜버들하고는 좀 달리 취재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서울대 병원의 이 난장판 상황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4 용지 8장짜리의 입장문, 이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범인, 이 범인이 이제 쓴 글인데, 요거는요, 미리 써놨다고 그래요. 미리 써놓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이게 이제 사고가 나갖고 이제 지금 이제 체포되니까 그 몸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쪽짜리 이제 지금 이제 변명문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찰에서는 모두에 말씀대로 이거 압수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거요, 공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어느 한 매체가 특정 보도하면 되죠. 지금도 전량은 아니지만 핵심은 조선일보가 단독 특정 보도하고 있고, 어제는 채널 A가 단독 특정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경찰에다가 요 변명문, 수사 상황, 요 내용을 직접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은 답변이 와요. 거기에 상세히 쓰여 있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이제 실력으로다가 딱 빼내든가, 예. 그게 이제 언론 기자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에.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요, 어제까지 나와왔던 이 내용, 그러니까 이 8쪽짜리 이제 편집 내용에는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 일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그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기자들이 왜 공격했냐고 물으니까, 내가 경찰에다가 8장짜리 내용 변명을 다 냈으니 그거를 참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책임, 이게 역사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 이재명과 관련된 민주당의 잘못된 이 행태를 없애는 거. 이게 이제 역사적 책임이잖아요. 자, 이 범죄인을 갖다가 당대표 시킨 거. 그래서 방탄을 시게 한 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죄악입니까? 요런 거를 지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딱 하나 나왔는데, 오늘 조선일보에는 변명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니까요. 자, 조선일보 취재 종합 내용을 보니까 이 변명문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발, 대북 굴욕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바탕난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역사적 이 책임의식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은요, 통상적인 범인으로는 다른 게, 이제 기자들 앞에 나타나거나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는 좀 고개를 숙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누군지 다 아는 것이죠. 자, 오히려 기자들을 굉장히 응시하고, 그리고 답변할 때도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고, 그리고 또 유치장을 했을 때는 책 보고 싶다고 해서 삼국지를 집어 넣어주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수상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프로파일러, 즉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서 심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서부터 말이죠, 최근 6번 정도나 이재명의 일정을 추적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요하게 이 범행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범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덧붙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살해 의혹을 가한 이 범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 누리꾼인데요, 신청했어요. 이 누리꾼은요, 지금 이 협박범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0대로 되어 있고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이제 이 거주지는요, 이 사람의 거주지는 지금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3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새벽
5시 25분경에 이제 이 사람을 현장 체포해가지고 조사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제주경찰청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자분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주경찰청에서 신청한 이 구속영장, 한번, 이제 오늘 뭐, 당연히 발부가 되겠죠. 요즘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내용은요. 마지막으로 요 내용은, 지금 장혁진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혁진 변호사의 주장 내용은 바로 뭐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공개했던, 범인. 그러니까 2022년도 3월 7일 날, 신촌에서 이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요 범인이 이제 표모씨 70세인데요. 표사가 TV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범인을 4월 24일 날, 그러니까 3월 7일 날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서 4월 24일 날 남부구치소에서 극단 선택한 뒤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7일하고 4월 24일이니까 한 달 반주 후에 극단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번 범인도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는 이유는 이런 범죄도 있었지만은 이 범인이 말이죠.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다. 뭐 월세도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삶을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송영길 테러모가 같이 극단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감시를 잘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 사람도 말이죠. 그 당시에 새벽 3시에 22년도 재작년이에요. 이제 벌써 22년도 4월 24일 새벽 3시에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남부구치소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범인도 말이죠. 지금 현재 유치장에 가둬놓고 구치소에서는 안 넣고 있어요. 왜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산, 그러니까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놓아놓고, 구속을 시켜놓고서,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영길 이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제 구치소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찰이 구치소보다는 덜 살벌하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요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당시에요, 이 표씨는요, 그때 표씨는 이제 이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요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삼고, 지금 이제 송영길한테 이제 이런 이 테러를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범인도 지금 이제 외교 문제, 그렇죠? 대북 불교개교, 요런 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동기가 또 우연히 비슷해요. 제가 지금 분석해 보니까. 자, 그래서, 왜냐면은요, 이 사람은요, 표사카 TV를 운영하면서 종전선언하고 통일을 주장했는데, 송영길이가 2021년도 8월경에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요. 또 송영길이가 종전선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공통점도 일부 있다. 따라서 이 장혁진 변호사의 이런 판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나. 정혁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이어지는 이 9시 30분에 대해 계속되는 저의 고정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